네, 오늘 장 마감 상황 아주 잘 지켜봤습니다. 오늘 중요 포인트를 이 한 줄로 우리가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항상 제가 준비했었고 열심히 해왔지만 6월 달에 한해서 우리 정수환 앵커님의 아주 좋은 길을 아직까지도 좀 잘 받고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오늘 한 줄 평, 오늘도 준비해 주신 우리 앵커님. 자, 어떻게 좀 준비하셨나요? 네, 저의 기운을 받아서 또 대표님의 이 볼펜, 새로운 신상 볼펜의 힌트를 얻어서 바로 깡총깡총? 깡총깡총? 잘하셔야 됩니다. 왜 깡총깡총이죠? 깡총깡총. 이대로 또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도 그렇고 또 코스닥도 네. 정말 만스닥, 천스닥이죠. 천스닥을 또 앞두고 있는 이 마음을 담아서 더 뛰어라. 깡총깡총 뛰어라 라는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괜찮나요? 저는 흰 옷도 입었잖아요. 일단은 제가 코스닥이 지금 3포인트가 좀 모자라죠? 네, 그렇죠. 정확하게는 한 2.6포인트가 좀 모자라는, 그래서 아직 도달하지 못했던 천스닥이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 이 정수환 앵커님의 염원이 좀 통한다면 내일 정도에는 달성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염원을 담아서 내일은 천스닥이 되어라. 네,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이번엔 주목해볼 만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바로 스펙 상장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스펙 상장주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소가 기획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 스펙주들 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스펙의 합병 성공률이 높지 않을 뿐더러 이 스펙주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시세를 조정하는 세력이 입김에 강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지금 이게 문제였는데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냐. 저희가 한 스펙편은 한 3번 정도 정리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왜 스펙주가 위험한지. 지금 이게 실체가 없는 겁니다. 소위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 자판기에서 뽑을 수 있는 랜덤박스의 비유를 해볼게요. 자, 5,000원 놓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와 뭐가 다르냐 이거죠. 맞아, 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공모가는 2,000원이에요. 2,000원인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와 합병할 것인지, 어떤 회사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 목적을 위해서 합병하고 나서 시장에 입성하기 위한 이 목적만 갖고 단순하게 이 공모가 2,000원으로 상장이 되는 건데 3년 이내에 합병 대상 법인을 찾지 못한다면 이 스펙 종목들은 잦은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펙주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2,000원이라는 이 공모가를 보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펙 주관사, 상장 주관사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 왜 이게 문제냐. 2,000원짜리 공모가가 지금 10,000원, 15,000원 가 있으면 어떤 회사가 상장될지 모르고 있는 묻지마 상승식에 내가 덜썩 10,000원에 샀는데 3년 후에 만약에 스펙 상장되지 못한다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상장 주관사가 얼마를 보상해 주죠? 2,000원만 보상해 주죠. 그렇다면 나는 8,000원의 주당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폭탄이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스펙주는 언제 우리가 투자할 것인가? 이게 투자에도 충분한 메리트는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스펙 종목들이 확실해져서 구체적인 어떤 합병법인의 대상이 좀 나오고 있던, 최근에 삼성 스펙 2호가요 증권신고서 합병 승인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했는데 대상법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추되는 사업은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일 것이다. 이 회사의 재무 정보도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일정들, 구체적인 어떤 피합병 회사의 피합병 법인의 어떤 대상들이 나오는 시점에 우리가 투자의 어떤 이 관심이나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랜덤 박스에 우리가 아무런 스펙의 정의도 없이 단순하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각별하게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 오픈 채팅방에 저 스펙주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 피드백 드릴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누이 강조드렸죠. 회사의 모멘텀이 분석이 됩니까? 스펙주가 지금 단순하게 공모가 2,000원에 상장이 됐는데 3,000원, 4,000원 갑니다. 어떤 법인이 담을 거라는 예측도 안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3년 이후에 합병법인의 어떤 대상법인을 우리가 확정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상장 폐지된다면 그 피해는 공모에 투자했던 이후에 주식을 샀던 자들의
고스란히 이 피해로 다가올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2,000원의 공모가로 시작됐던 이 스펙 종목들이 뭐 10,000원, 20,000원 간다. 그렇게 되면 합병이 어려워져요. 합병이라는 것은 상장법인과 비상장 회사의 지분이 수합이 되면서 비상장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 상장 시장에 들어왔을 때 내 지분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데 실질적인 어떤 비상장 회사의 가치가 500억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시가총액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합병법인의 어떤 비율이 잘 맞지 않는다면 내가 비상장 회사의 오너라고 봤을 때 합병할 이유가 없는 거죠. 메리트가 없죠.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가격만 급등돼서 상장 폐지가 됐던, 스펙 상장 폐지됐던 사례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이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지금 이 모니터링 하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 등의 어떤 불공정 세력들이 사실은 이 스펙주의 어떤 적은 시총을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단기간에 어떤 주식 노름이 좀 되고 있는데, 이 관련 규제가 좀 심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자, 우리가 소중한 자금을 잘 지켜야 되는 이 명분에서는요, 그쵸. 스펙주는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펙주라고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합병 후에 그 기업 가치나 실적이죠, 대표님. 그렇죠. 대표님이 짚어주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스펙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짚어주신 유의사항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줄평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바로 올라올라로 돌아오겠습니다.